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 때문에 최초 법사 가격의 49%까지 하락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 물건들이 하락이 되었고 과연 경락받는다면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최근 필자는 유치권 관련 책자의 집필을 마치고 만화가에게 넘겼습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릴 물건은 인천지방법원 2019 타경 523-9065 물건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에 위치해 있어서, 즉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성지도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지상에 있는 주택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가 문제가 되는 물건입니다. 자, 관련 사건 내역을 보면은 입찰 물건에 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필자가 쓴 만화로 배우는 법정지상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법정지상권은 완벽하게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도 비록 이성지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지만은 완벽하게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본건에는 이와 같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한 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분석하기 전에 필자가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방송한 9회차부터 11회차까지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필자는 법정지상권 분석의 4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석의 4단계는 첫째, 토지와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 둘째,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 셋째, 세움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넷째,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필자가 확인 결과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분석이 간단한 물건입니다. 자, 본 물건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현재 남궁 누구시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김흥기 씨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또한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순위번호 1번 아래에 전사라고 나옵니다. 이는 필자가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폐쇄 등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폐쇄 등기란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에 이기함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구등기부를 말합니다. 등기부를 폐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은 현재의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는 내용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표기를 한다면 등기부 매수가 가다하여 많은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등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효력이 없는 부분을 현재의 등기부에서 제거하여 별도로 편철을 하게 되며, 이런 폐쇄된 부분도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는 경우 이렇게 폐쇄된 내용, 즉 전3이나 전4, 전5라는 용어가 나면은 반드시 폐쇄 등기부를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필자가 건물에 대한 폐쇄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필자가 폐쇄 등기부를 열람이라고 하지 않고 발급받았다고 했는데, 폐쇄 등기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열람 및 발급받는 것과 달리 거의 모든 폐쇄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신청자에게 연락이 오면 주변의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전의 등기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나오는 관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주민등록 뒷번호를 음영 처리를 하여 발급을 하여 줍니다. 자, 이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보면서 필자가 법정시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번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시상권 성립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경락을 받는다면, 토지를 이 물건에서 경락을 받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경락자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김흥기 씨입니다. 또한 건물 등기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폐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건물 소유자인 김흥기 씨 이전에 어느 한순간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면 건물을 김흥기 씨가 등기 이전한 순간이 법정시상권이 성립되는 시점이고, 만약 이 경매 사건에서 여러분이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해도 법정시상권은 계속해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법정시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므로 경락자는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 및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소유자가 2004년 3월 22일 김진석 씨로 나와 있으나 이런 것은 법정시상권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건물의 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김진석 씨로 판명이 된다면 이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 및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법정시상권 분석의 4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 확인 방법과 관련이 됩니다.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 위성지도로 대략의 건축연도를 알 수가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받는 위성지도는 법적인 증빙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과 같이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위성지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확인하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나오지 않는 지역을 보고자 한다면 구글 어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지도가 구글 어스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자, 법정시상권 분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움터에서 건축 연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필자가 법정시상권과 관련한 방송을 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으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시상권 분석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는 경매를 신청한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여러분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절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필자가 온라인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으나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지방법원 2019 타경 523-9065를 통하여 법정시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정시상권이 성립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